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률을 공부하는 법둥이 여러분, 김매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피한정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피성년 후견인을 공부하셨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년자였습니다. 성년자를 전제로 했는데 그 성년의 전제가 됐던 분이 치매가 왔을 때 우리가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피한정 후견인을 공부하실 건데 또 그 전제도 마찬가지로 성년자십니다. 자, 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지요? 그러면 그 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년자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피치매 노인이었는데 이번에는 간질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년자가 있었는데 간질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간질병이라는 단어가 느낌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최근에는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뇌전증은 처음 들어보시니까 제가 간질병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질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12조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입니다. 자, 제1항 보시게 되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피성년 후견인을 하실 때에는 지속적 결여였습니다. 지속적 결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요거는 간질병 증상이 나타날 때만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간질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문제가 될 뿐이지 그래서 그때만 부족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합니다. 한정 후견을 시작해라 라고 가정법원이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을 가정법원이 선임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부르냐면 한정 후견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후견인, 뒤후 볼견 사람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뒤에서 봐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이니까 성년자로서 완벽하게 뒤에서 돌봐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만 돌봐주면 된다? 한정적으로만 돌봐주면 됩니다. 간질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정적으로만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정 후견을 통해서 법원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그 도움을 받을 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한정 후견인의 전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을 할 때에는 제가 이 성년자라고 하는 부분을 찍찍 지웠는데 지금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항을 내려가시게 되면 한정 후견 개시의 경우 제9조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준용이란 뜻의 단어는 그 밑에 용어 정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되어 있죠. 이미 규정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9조 2항입니다. 그러면 자, 그 성년 후견의 단어를 한정 후견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간질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에 멀쩡했던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멀쩡했던 옛날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똑같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2페이지로 가셔서 제 13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항 보시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대요. 피한정 후견인이 됐을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도록 하죠. 자, 여긴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요? 자, 그 밑에 사항으로 내려가시죠.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자, 빗금을 치는 부분.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빗금을 치겠다라고. 자, 그러면 이 빗금을 치는 범위를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 그때는 그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빗금을 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때는 유동적 유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이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자, 여기는 간질병 증상인데요.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법원에서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동의를 얻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행위라면 빨간색이 됩니다. 간질병 증상이 없어? 성년자야. 그러니까 그 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되지. 간질병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 얻지 않고 했어? 그러면 동의 없이 않고 하면 이 흰색으로 들어와서 유동적 유효가 돼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되셨죠? 다시 한번 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유동적 유효 상태다라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를 우리 그림으로 저번 시간에 피성년 후견인에서 정리했듯이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죠. 자, 여러분, 요 전체가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여기 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확정적 유효 단계입니다. 평소에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얘는 완벽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간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질병. 자, 여기를 동의 얻지 않고 했을 때는 빗금을 친다고 그랬죠. 빗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간질병 증상인 환자도 물은 사서 마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항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일용품이 들어옵니다. 일용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계란 후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른자가 2개인 계란 후라이. 자, 요거는 이 사진 틀 속에서, 자, 요렇게만 보시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 삶은 달걀 반으로 쪼갠 게 보이시죠? 요게 흰자, 요게 노른자, 삶은 달걀을 팍 반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노른자가 2개인 계란 후라이, 피한정 후견인은 삶은 달걀.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그림이 오래 남겠죠.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읽어보도록 하죠. 자, 13조의 2항으로 올라가셔서 2항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친족,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간질 증상이 심해지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간질 증상이 약해졌을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한정 후견인이 평소에 내 말을 듣지도 않은 놈, 내가 지금 동의해 주나 봐라 하면서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해주고 동의 얻지 않고 하면 취소인데, 동의를 안 해준다면 그때는 누가 이걸 대신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걔가 동의 안 해준다고? 그럼 내가 대신 허가해줄게. 이렇게 대신해줄 수가 있죠. 즉 한정후견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조 가셔서요. 한정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간질병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해서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합니다. 당연히 멈춰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되었다. 이렇게 종료 심판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신 피한정후견인은 전 시간에 공부하신 피성년후견인과 비교하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피특정후견인과 그리고 14조 3의 심판 사이의 관계, 자, 이 세 가지의 심판 사이에선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